햇볕을 많이 보는 쪽에 꽂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꽂는 좋습니다. 통통하죠. 여기도 보시면은 꽂는이 좋습니다. 안쪽에 있는 쪽에 꽂는은 아무래도 불량합니다. 이게 보면은 2차 신장을 했죠. 여기서 뻗어 나왔습니다. 뻗어 나오고 꽂는 상태가 좀 불량합니다. 안쪽에는. 그 속에까지는 물론 하단부까지인데 보시면은 좀 부실하다. 부실합니다. 자, 여기는 유목인데 저 상단부에는 이 까치밥으로 남겨 드시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여유로움 있고 요런 나무 유목이죠. 지금 현재 보이는 요런 나무는 크게 주지를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햇볕 잘 들어오죠. 공간 확보 충분하죠. 상단부에 저기 이제 빨딱 섰는 것, 바로 정면에 있는 저런 것만 여러분들이 요런 가지는 제거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딸 게 없습니다. 전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가수원에는 복잡한 모습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의 사이즈는 공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정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센 것 위주로 소금 전지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또 나무는 많이 따낼수록 많이 튀어나옵니다. 반발력이 많습니다. 내가 많이 톱 가위질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봄에 더 복잡해진다. 왜냐하면은 지상부에 있는 게 100원, 지하부에 있는 것이 100원입니다. 지상부에 30원 제거하면은 70원 남죠. 근데 뿌리는 100원씩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만큼 또는 그만큼 더 이상 더 반발해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수세가 약할 때는 여러분들이 톱 가위질을 조금 더 하시고 수세가 셀수록 더 적게 하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더 많이 합니다. 왜?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복잡해지고 또 복잡해집니다. 나무가 크고 세면은 잘라낼 게 많죠.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 나무가 크고 셀수록 톱질 가위질은 좀 적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하신다면 톱질 위주로 톱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부해서 주지를 완전히 말끔히 솎아내야 됩니다. 그럼 반발력이 적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의외로 힘이 셉니다. 보기보다가.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있는 좌우측의 가지의 어떤 힘들이 지상부 꼭대기 힘보다 오히려 더 셉니다. 그래서 중하지 우세성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나무 키를 더 확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굵은 주지를 하단부에 중하단부에 배치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 한 개를 두고 봤을 때 이 주지에 이거는 센 거죠. 이 주지에 센 놈이 하나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거하는 게 원칙이지만 나무 전체 힘이 세다면 오히려 이게 견저지 양분의 분산 역할을 해주고 저 안쪽은 가지를 덜 뻗고 또 꽃이 오고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때로는 견저지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기는 싫지만은. 그래서 전정의 기본 원칙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많고, 자, 내 밭에 맞게 내 경험과 전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본 테마만 딱 우리가 따라주고 나머지는 내 밭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내 환경에 맞게 전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 없이 맛있고 깔 좋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FM이다, 저게 FM이다, 그런 게 없습니다. 기본 원칙은 있습니다. 셀수록 손을 적게 대고 약할수록 조금 더 대고 기부에서 몸뚱아리에서 완전히 매끈하게 솎아내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고 가지는 그대로 물길 흐르듯이 뻗쳐주고 이게 전정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종관계 확립. 아버지와 아들 가지는 이 비율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들 가지가 아버지보다 굵으면 양분이 교란이 오기 때문에 원줄기는 원줄기 강물, 그 다음에 색강 이런 식으로 그런 관계만 정확히 하시고 또 나무 수세가 너무 세면은 그런 주시면 안 되죠. 단 미량원선 줘야 되고 그런 부분 약하면 주셔야 되죠. 얼마나? 2kg 3kg 내지. 많이 준다 해서 나무가 흡수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덩치 큰 씨름 선수가 밥 10공기를 먹을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한 공기 반입니다. 그 5공기 먹을 수 있습니까? 포화 상태가 온다.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탭이
양이 지나치면은 계속 토양 속에 축적 누적이 돼가지고 계속 이 깔도 안 나고 고두도 많이 오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체 관리, 약한 놈만 줘라, 힘센 놈은 주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다시 다음 과수원으로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성목 위주로 착색이 미흡한 부분에 사과를 수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주 일요일까지는 한 99% 이상이 수확이 종료될 걸로 보이고, 정말 늦게 따신 분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거의 100% 우리나라 사과 후지가 수확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가수원이 많이 가물죠. 현재 이 가수원도 미량원소를 조개 수확을 끝낸 가수원입니다. 깔이 일찍 나가지고 미량원소 뿌리시고 가물다고 이렇게 호수를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수분을 공급하고 있다. 또 미량원소도 잘 녹아 들어가라, 뭐 그런 의미겠죠. 금년도 보시다시피 갈반이 많이 왔었고, 그 다음에 홍도에 탄저가 많았죠. 그때 왜 그렇게 갈반이 많았고 후지에 그 다음에 탄저병이 많았는지 그런 원인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어떤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이 가수원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주지와 우측에 있는 주지가 서로 거의 맞물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여기 보면은 이 안쪽에는 여기는 동서남북으로 다 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주간 수피가 이렇게 보시면은 청태가 많이 끼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가원내 이 나무 자체의 수채에 햇볕양 부족, 그 다음에 이 우거져 가지고 이 습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익기류가 이 수피에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 통풍, 햇볕 이런 것들 방해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가지수입니다. 또 가지에 있는 막 이런 그 늘어짐 현상, 뭐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것들을 겨울에 전지할 필요성이 있죠. 자, 이 나무도 이래 보시면은 여기는 뭐 수세 조절 위해서 환상 박피를 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래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바람의 통로, 바람이 잘 통한다는 말은 햇볕도 잘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중요하다, 주지를 잘 빼셔야 되는데 힘에 맞게끔 빼셔야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런 가지는 좀 작지만 힘이 없습니다. 뼈 하나 있고 위에 또 하나 있죠. 같은 방향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데 요걸 제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기서 이 가지는 저쪽을 많이 뻗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분무해지죠. 저기는 절단해야 되는데 이 가지를 다 빼지 못하니까 저기에서 연차 변환부가 있습니다. 연차 변환부. 나이가 바뀌는 부분 바로 앞부분에, 또는 짧은 연장지, 또는 꽃이 왔는 부분을 두고 긴 부분을 진급된 부분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은 소금전지가 원칙이에요.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말뚝까지 현재 이 모습이 좀 말뚝 현상인데 이게 아까워서 여기를 절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뚝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가지는 물 흐르듯이 가급적이면 같은 방향에 있는 연장기를 두고, 약한 연장지를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에서 완전히 속과되는 소금 전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복잡한가, 그 다음에 이 한 나무 보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나무와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나무, 이 세 나무를 동시에 다 보셔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이 세 나무를 두고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부분이 가장 불량하고 햇볕을 가로막는 가지인가, 그거를 솎아내시는데 완전히 솎아내시고 남겨둔 가지가 또 겹친다, 연차 변환부 또는 꽃눈, 약한 연장지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의 기본 형태는 슬렌더 스핀들링이 좋습니다. 물론 초밀식형 가수원도 방충이 많습니다만 그거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대부분 재배하고 있는 방식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이 나무는 한 10년 차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어느 부분을 제거할 것이냐, 상단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상단부도 모가지를 그냥 쭉 절단하지 못합니다. 상단부도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상단부에 저렇게 센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도장성이죠.
왼쪽 하나, 오른쪽 두 개, 총 세 개가 있네, 그죠? 총 두 개네요. 하나 지금 봤을 때. 양쪽 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 사과 몇 개 오긴 왔는데, 저는 센 거 두 개는 제거하시고, 나머지 저 꼭대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올곧게 세워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놈을 두고 여러분들이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는 근본적으로, 센 가지가 밑에보다 센 가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삼각형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복잡한 부분에 늘어진 가지 많죠. 이런 늘어진 가지. 이런 가지도 여러분들이 일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양쪽으로 있어서 큰 문제는 없긴 없습니다만, 원칙은 한 개를 두고, 하나를 또 제거를 하셔야 되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일 하시죠. 이렇게 뭐, 꽃이 하나 왔습니다. 좋은 꽃은 아닌데, 물이 이렇게 흐르죠. 그럼 요거를 제거를 하시면은, 요런 전지가 끝납니다. 예, 끝나고. 또 우리가 이래 보면은, 햇볕을 많이 보는 부분에 이 꽃눈,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요 상태의 꽃눈, 예, 여기도 이제 햇빛을 많이 보고 잎이 있죠. 예, 요 상태의 꽃눈을 보시면은 상당히 양분이 많고, 예, 통통합니다. 근데 그들 속에 있는 들어가 보면 꽃은 왔더라도 꽃눈이 작아요.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꽃눈이 하나 있는데, 예, 사이즈가 작습니다. 예. 이 햇볕을 많이 보는 부분하고 그들 속에 있는 꽃눈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관 전체에 햇볕이 골고루 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고, 또 수확이 종료되신 분들은 지난번 2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미량원소를 줘달라, 시비해달라 말씀을 드려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당도와 착색을 위해서는 미량원소 시비하셔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품위를 한 단계 업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햇볕을 많이 오게끔 하고, 수세가 약한 나무는 여러분들이 유기질 유박 기준 한 나무당 2, 3kg 정도는 좀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금년도 이 나무도 한번 보세요. 이 나무도 상당히 잎이 다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파리가 이렇게 동화 양분을 만들어서 꽃눈을 토실토실하게 만들어주고, 또 가지의 양분도 축축시켜주고, 나머지 잉여 양분은 뿌리로 내려가서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양분이 저축이 됐다가 이듬해 봄에 신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맺은 열매는 세포수가 증가되고 하는 그 역할들을 뿌리의 저장 양분이 하고, 뿌리의 저장 양분에 크게 관여하는 게 잎입니다. 근데 잎이 없죠. 중간에 기찻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미량원소와 그런 갈반이 심했던 나무, 잎이 조기 낙엽됐던 나무는 인위적으로 시비를 해줘야 되는데, 3월 달에 시비하면은 분해 과정이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흡수하기 때문에 도장지가 또 과범하고, 또 약치면 약도 안 들어가고, 햇볕도 부족하고, 탄저병 오고, 갈바이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늦가을에 수확 후에, 지금 오늘 날씨가 좋은데요, 늦가을에 시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새뿌리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흡수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늦가을에 수확 후에 시비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다 복잡죠. 이런 결과지군 정리, 그 다음에 주지를 먼저 빼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결과지군 정리를 하셔야 되고, 부딪히는 부분은 연차 배란부에 카팅해주고, 저기 말뚝까지 하나 제거하게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겨울에는 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무의 뼈다귀만 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이 가지가 어떻게 겹치느냐, 여기를 남겨둠을 해가지고 여름에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전쟁 작업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 그냥 보셔도 복잡합니다. 다만 여기는 수관이 복잡한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색이 없이 100% 수확됐는데, 그 주요한 요인은 비배 관리에 있다. 착색과 당도에는 비배 관리, 햇볕, 전정, 이런 것들이 다 관여를 합니다. 비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고, 아직까지는 전정할 때가 안 됐지만 간혹 농사량이 많은 분들은 12월 달에 카팅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지 빼는 것, 결과지군 정리, 상단부로 환하게, 그렇게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은 전정에 대해서 이론이 많습니다. 그걸 봐도 잠만 오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톱질만 잘하셔야 돼요. 톱질. 복잡한 주지만 몇 개씩 잘 솎아내고, 끝은 가볍게 해주시고, 겹치는 부분은 연차 배란부에 카팅해서 위에서 햇볕 들어오게 해주고, 그래 쉽게 하시면 되지.
책도로 하면은 현장 가보시면 잘 안 됩니다, 그게. 저는 주로 경험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말씀 참고해서 현장에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콜라 TV 방송을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